여러분, 이거 아세요? 미국 콜로라도주에 위치한 작은 도시 그랜비의 시위원회는 다른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안정된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시멘트 공장을 설립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었죠. 공장이 설립될 부지 근처에 위치한 한 자동차 정비소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막히기 때문이었습니다. 1992년부터 약 8년간 자신의 이름을 딴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던 마빈 히메이어는 과거 공군에서 복무하며 배운 뛰어난 용접 실력을 바탕으로 못 고치는 게 없는 솜씨 좋은 정비공으로 인정받았으며 주위 사람들에게 매우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는 그저 한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시위원회의 구성원들 역시 그런 형판을 아는 이웃들이었고 협상을 위해 시멘트 공장주와 함께 마빈을 찾아가 그의 정비소 부지를 원 구매가인 4만 달러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매입하려 했죠. 모든 일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 했지만 협의 도중 시멘트 공장주와 가격 문제로 인한 설전이 벌어졌고 그동안 스스로 읽어놓은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뺏기는 듯한 느낌을 받은 것은 물론 자존심에 금이 간 마빈은 결국 기존보다 말도 안 되게 높은 보상 금액을 제시하며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던 시위원회와 시멘트 공장주는 마빈의 땅을 제외한 나머지 부지에 계획대로 시멘트 공장 건설을 강행했고 마빈은 이에 맞서 시청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이며 그랜비시와 시멘트 공장을 상대로 공사 중지 요청과 함께 소송을 진행했죠. 하지만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시와 시멘트 공장에 있어서 그의 소송은 그저 트집 잡기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게다가 이 과정 중 당시 지역신문사 스카이하이 뉴스에서 자신만을 생각하는 한 주민의 이기적인 행동으로 인해 마을 재정의 안정과 일자리를 가져다줄 시멘트 공장의 완공이 늦어지고 있다는 기사를 내보내 마빈을 직접 저격하자 그는 점점 더 이 소송에 집착하기 시작했죠. 결국 의미 없는 시간만이 흐른 뒤 시위원회와 시멘트 공장주를 향한 법적 공방전에서 마빈은 패소하였고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막대한 소송 절차에 관한 비용들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마빈은 이웃들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그의 자존심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예정대로 2001년 공장은 완공되었고 진입로가 사라진 마빈의 정비소엔 그저 파리만 날릴 뿐이었죠. 이대로 가만히 있다간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한 마빈은 불도저를 구매한 뒤 시 당국에 공장을 우회하는 길을 직접 개간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으려 했지만 이는 곧 거부되었습니다. 시에선 오히려 사유지에 정비소에서 나온 폐자재들을 방치했다는 이유로 2,500달러의 벌금을 마빈에게 부과했고 이에 대해 항의하자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등 상황은 더욱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결국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정비소 물건을 경매에 올리고 주변을 하나둘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길을 내기 위해 구매한 불도저는 끝끝내 판매되지 않았죠.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이들에게 끝없는 분노를 느끼며 스스로의 처지를 비관하던 마빈은 판매되지 않은 불도저를 하염없이 바라보다 곧 무언가를 깨달은 듯 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부지를 한 쓰레기 처리 회사에 2003년에 40만 달러에 매각을 하게 되었는데 부지 내의 작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달라는 그의 말에 회사는 흔쾌히 수락했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마빈은 불도저가 주차된 자신의 창고 한 켠에 틀어박힌 채 그곳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지인들이 이를 걱정하며 종종 거친 금속음이 울리는 마빈의 작업장을 방문했지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죠. 그날이 오기 전까진 말입니다. 2004년 6월 4일 오후 마빈은 자신의 지인들에게 당장 대피하라는 긴급한 전화를 걸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굳게 닫혀있던 그의 작업장에선 검은색 철판을 두른 불도저가 엔진 소리와 함께 모습을 나타냈죠. 약 1년 반이란 시간 동안 마빈은 자신의 모든 것을 뺏어간 이들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작업장에서 불도저를 개조한 것이었습니다.
불도저의 조종석과 엔진 그리고 궤도에 설치된 검은색 철판은 여러 장의 강철판 속에 시멘트를 주입해놓은 사제 장갑으로 이루어졌고, 완전히 밀폐된 조종석의 시야를 밝히기 위해 외부에 8cm에 달하는 방탄 플라스틱으로 둘러싼 카메라 5대가 설치되었죠. 또한 저격총과 소총들을 장착하고 화생방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양압장치까지 설치된 그야말로 복수심에 불탄 마빈이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만든 괴물 그 자체였습니다. 곧 마빈은 건너편의 시멘트 공장 건물을 밀어버리는 것을 시작으로 그동안 쌓여있던 울분을 풀어냈고, 공장주와 직원들은 그를 막으려 총을 쏘거나 궤도에 장애물을 넣어보기도 하고, 심지어 다른 중장비로 들이받아 반격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불도저 겉면에 설치된 30cm 두께의 강철판엔 권총은 물론 소총 역시 무용지물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유유히 건물을 부수고 설치된 총을 발사하며 경찰과 공장 사람들을 위협하던 마빈은 방향을 틀어 고속도로를 통해 시내로 곧장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공장과 함께 원한 관계가 있는 모든 이들의 건물들을 무자비하게 박살냈죠. 그렇게 주체할 수 없는 분노를 쏟아내던 불도저는 산업용 프로판가스 저장소를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빈은 가스탱크를 집중 사격했는데, 만약 이대로 탱크들이 연쇄적으로 폭발한다면 전방 800m가 모두 불바다가 되는 엄청난 참사가 벌어질 것이 분명했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장갑이 상대적으로 약한 불도저의 후면을 경찰들이 집중 사격하자 불도저의 라디에이터에선 불꽃과 함께 연기가 치솟게 되었고, 계속된 공격에 견디지 못한 마빈은 다시 방향을 바꿔 시내로 향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경찰들은 교통공단의 지원을 받아 또 다른 거대한 중장비인 스크레이퍼로 마빈의 불도저와 대치했지만 이 시도 역시 불도저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죠. 이후 눈앞에 보이는 모든 건물들을 마구잡이로 들이받으며 폭주하던 마빈은 한 철물점을 공격하다 잔해에 깔리게 되었고, 어떻게든 후진시켜 탈출해야 했지만 결국 움직일 수 없게 되었죠. 그렇게 정지한 불도저를 에워싸고 경찰들은 항복하라며 소리를 쳤지만 돌아온 대답은 한 발의 총성뿐이었습니다. 결국 마빈이 자신의 창고에서 끌고 나온 지 불과 2시간여 만에 불도저는 완전히 침묵하게 됩니다. 경찰들은 이후 12시간에 걸친 용접 작업을 통해서야 불도저 안을 볼 수 있었는데, 그곳엔 스스로 목숨을 끊은 마빈의 모습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경찰의 수색 결과 불도저엔 밖으로 나가는 그 어떠한 탈출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애초부터 마빈은 이곳에서 살아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렇게 작은 도시 그랜비를 들쑤신 사태는 끝이 났고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무려 13채에 달하는 건물이 이 불도저의 공격으로 파손되어 약 7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4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남겼죠. 이후 개조된 불도저는 완전히 분해되어 고철로 해체당했고, 모방범죄가 일어날 것을 우려한 경찰 측은 이 고철들을 여러 군데로 보내 분산 매각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건에 대해 개인이 거대한 세력들을 상대로 벌인 영웅적인 저항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며, 또 누군가는 그저 개인이 사사로운 복수에 매달려 만든 일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마빈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이 거대한 철제 불도저를 관삼아 인생의 마지막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의 인명피해를 낸 이 불도저 폭주 사건을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킬도저라고 말입니다.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물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